네, 이번 시간은 국내외 곳곳을 누비며 숨은 가치를 찾아내는 글로컬머니 시간입니다. 오늘 글로컬머니에도 새로운 얼굴이 스튜디오를 찾아주셨는데요. 네. 김현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장이 부르면 달려가는 에너자이저 김현지 기자입니다. 에너자이저 김현지 기자. 네. 오, 반갑습니다. 네. 뭔가 지치지 않고 달려오셨을 것 같은데 이번 글로컬머니 올림픽 관련 현장을 다녀오셨다고요? 네, 얼마 전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렸는데요. 네. 그동안 우리 동계올림픽에서는 쇼트트랙이나 스피드스케이팅 같은 빙상 종목이 우리나라가 강국이었는데 네. 이번에 새롭게 두각을 나타낸 종목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스노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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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실 설상에서는 저희가 그렇게 강력하지 못했던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이번이 막 떠올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스노보드의 최가온, 김상겸, 유승은 선수가 금은 동메달을 나란히 이제 수확을 하면서 그야말로 설상 종목의 기적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글로컬머니는 눈밭에서 스노보드를 타고 오신 겁니까? 아쉽게도 스노보드를 타지는 못했고요. 눈밭을 다녀온 거는 맞습니다. 예. 네. 이번 올림픽 설상 종목 기적이 있기까지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뒷이야기를 담아서 제가 다녀왔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글로컬머니로 처음 인사드리는 김현지 기자입니다. 여러분, 여기 새하얗게 펼쳐진 설원이 보이시나요? 이 며칠 전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렸는데요. 수많은 경기들이 있었지만 그중에 많은 국민을 놀라게 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설상 종목이었는데요. 야, 저는 진짜 너무 멋있다. 감동적이었어요. 김상겸, 최가온, 유승은 선수가 메달을 따내던 순간 많은 국민이 기쁨과 함께 놀라움을 느끼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이 설상 종목 불모지에서 한국이 어떻게 이 새하얀 설원 위에 우뚝 설 수 있었을까요? 그 숨은 이야기를 찾아 지금 바로 떠나보겠습니다. 가시죠.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금은동을 모두 석권한 종목 스노보드. 이 역사적인 순간이 이뤄진 곳 알프스의 설원 이탈리아 리비뇨로 가봅니다. 리비뇨군요. 저 중계 화면에서 많이 봤었는데요. 지난 2월 17일 유승은 선수의 슬로프 스타일 결선을 앞둔 어느 날 결선 예정일에 날씨 문제로 연기가 됐었죠. 있었죠. 경기는 취소됐지만 오히려 더 분주해진 곳이 있는데요. 바로 대한민국 스키 스노보드 대표팀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오케이. 11시에 여기서 가면 이번 올림픽 때 전 종목 선수들 그 왁스랑 엣지 서비스 지원하고 있어요. 트레이닝 하면서 엣지를 어떻게 할지, 왁스가 어떻게 바꿀지, 아니면 다른 부분 장비에 관한 건 다 저랑 얘기를 해서 선수에 맞게 제가 맞춰 주고 있어요. 저렇게 스노보드에 왁싱을 따로 바르네요. 네, 이게 왁싱이 동계 스포츠의 성패를 가르는 강력한 이 변수라고 합니다. 이 왁싱을 통해서 스키 속도를 최대 18%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방금 보신 한국의 왁스 테크니션 분이 세계 최고 수준의 실력자라고 해요. 그래서 중계에서도 이 부분이 언급이 됐었죠. 네. 1일부터 16일까지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보셨어요 이거? 빡치지 말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메달 만들 거예요. 무조건 할 수 있어요. 유승은 선수 아니에요? 유승우 선수 또 이렇게 직접 담았군요, 저희가. 유승현 선수의 이제 케어 및 치료 그리고 테이핑을 포함해서 이제 선수의 필요한 부분들을 보완해주고 있는 물리치료사 박두희라고 합니다. 물리치료사 분이 함께 가셔서 왜냐면 저 유승은 선수도 그렇고 최가온 선수도 그렇고 부상이 일전에 있었었기 때문에 그렇죠. 선수들 이제
케어를 하는 시간이 보통 훈련 끝나고 거의 직후인데 좀 불쾌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게 크게 불편한 거 미리미리 말을 하면서 하는 편이고요. 올림픽 기간에는 공식 선수촌이 운영됩니다. 그런데도 왜 별도의 베이스 캠프를 마련한 걸까요? 일단 올림픽이라는 것 자체가 AD 카드라고 해서 제한이 있기 때문에 모든 대표팀 스태프들이 선수촌으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현재 저희 물리치료사, 체력 트레이너, 그리고 왁스 전문가분들, 그리고 저희 협회 직원들 이렇게 베이스 캠프를 차려서 협회에서 선수들이 최대한 좋은 경기력을 낼 수 있도록 기획을 했고, 선수촌 밖에 있는 숙소와 차량 이동, 그리고 뭐 거의 대부분의 활동에 당연히 이제 예산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이제 협회 후원사인 롯데에서 지원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 장비 관리도 하고 선수 컨디션 관리도 하고 이 베이스 캠프가 이번 올림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대한민국 올림픽 베이스 캠프가 사실 이번 대회를 위해서 무려 2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를 해온 결과라고 하는데, 장비 전문가 2분이 있고요. 그리고 네. 선수들의 몸 상태를 책임지는 의무 체력 지원팀 6명, 그리고 현장 지도를 맡은 코치진 3명이 있었고요. 특히 이 긴장감이 높은 선수들의 멘탈 관리를 위해서 스포츠과학원 소속 이 심리지원연구원 3분까지 합류를 해서 그야말로 선수들을 입체적으로 케어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인터뷰 중에서 이 베이스 캠프를 한 기업에서 후원을 했다고 했잖아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비인기 종목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좀 후원을 하기가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그 베이스 캠프뿐만 아니라요. 그동안 사실은 이제 스키, 스노보드 쪽에 롯데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설상 종목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대회를 많이 치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현지 거점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롯데의 후원으로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에 한국 선수 전용 유럽 베이스 캠프를 차려가지고요. 2023년부터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 야, 근데 또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왜 하필 설상 종목을 후원했을까요? 좀 특별한 인연이라도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신동빈 회장 있잖아요. 실제로 스키 선수 출신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2014년 대한스키협회 회장을 맡아서 지금까지 10년 넘게 300억 원 넘는 이 통 큰 후원을 좀 이어오고 있는데, 네. 최가원 선수가 재작년에 이제 허리 부상으로 수술이 필요했던 데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신 회장이 치료비 7천만 원 전액을 지원을 했었다. 이거는 좀 꽤나 알려진 사실이기도 합니다. 가온 선수에게 수술비 전했던 신동민 회장님이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어요. 혹시 회장님한테 감사의 한 말씀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가장 힘든 시기에 또 저를 응원해 주시고 또 큰 후원을 해주셔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자, 어쩐지 애정이 남달랐던 이유가 있었네요. 네, 2022년에는 롯데 스키 앤 스노보드 팀을 직접 창단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국민 여동생이 된 최가온 선수를 비롯해서 이승훈, 정대윤 선수 이렇게 세계적인 수준의 유망주들이 지금 멤버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설상 종목은 사실 이제부터가 시작이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제2의 최가원을 꿈꾸면서 많은 선수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어린 선수들이 더 그렇겠죠. 이번에 그 뜨거운 현장을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선배들이 메달 사냥에 나서는 동안 여기 한국 평창에서는 꿈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올림픽에서만 보던 하프파이프가 지금 여기에 펼쳐져 있는 모습인데요. 보이실까요? 정말 어린 선수 한 명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멀리 정말 아직은 작아 보이는 어린 선수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속도도 지금 굉장히 빠르거든요. 아니, 경사가 되게 가파른데 저걸 어떻게 타시는 거지? 멋집니다. 응원도 해주시고. 와, 근데 네. 진짜 체구가 작아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중학교 1학년 프리스타일 스키 종목을 타고 있는 롯데 스키 앤 스노보드 팀 최별이라고 합니다. 와, 다음번 올림픽에서 오?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방금 이 중학교 1학년 학생이라고요? 맞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라이딩과 다르게
기물을 타고 레일 같은 것도 타고 점프도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스키를 탄 지는 한 5년 됐습니다. 저는 올림픽에 나가서 꼭 메달을 따보고 싶습니다. 최별이 선수가 훈련하는 동안 지켜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최별이 선수 아버지인데요. 3월쯤에 세계 주니어 대회가 있어요. 예, 그쪽에 이제 캐나다에서 열리는데 아마 거기 첫 주니어 대회 참가라서 그 준비도 좀 하러 갈 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한국에서는 훈련 여건이 좀 어떻게 되나요? 아무래도 해외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한국에서의 부족함을 좀 느껴서 해외로 나가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아요. 한국은 그냥 거의 초입 단계까지는 가능한데 이제 국가대표급 되면은 훈련장 자체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타들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환경적으로는 너무 열악합니다. 지금 날씨도 너무 덥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많이 다치거든요. 기술을 하게 되면. 예, 그런데도 해야 돼요. 다치면서도 해야 됩니다. 국내에서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이렇게 해외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국내에서 훈련하는 것보다 비용은 좀 상당하게 들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부담은 없으세요? 사실 일본까지만 갔다 오게 되면 이제 그나마 좀 괜찮은데 이제 유럽을 갈 경우 거기서부터 이제 비용이 억대로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집 팔고 차 팔고 해야지만 가능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후원이 없이는 사실 아무리 아이가 잘 탄다 한들 대부분 거기서 포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 어린 나이부터 훈련을 해서 큰 유망주로 떠오른 선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평창에서는 전국 스키 스노보드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열리네요. 이야. 와. 이야. 다섯 살 때부터 탔어요. 거의 10년 정도 탔어요. 10년 정도? 할 때 이거 안 무서워요? 네, 별로 안 무서워요. 저는 아찔한데 저기서 저렇게. 오, 저는 저럴 때 어린 죽어도 선수가- 못해요. 와. 이야. 안녕하세요. 저는 대골 나라중학교에 다니는 롯데 스키 앤 스노보드 팀 프리스타일 스키 선수 정유라입니다. 국가대표 상비군 선수군요. 다음 올림픽에서 응원하면서 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랑 같이 스키장 다니면서 스키를 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씩 접하게 돼서 타게 됐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되고 싶어요. 금메달을 따면 그래도 역사에 남으니까 그렇게 되고 싶어요. 이게 제가 하는 종목이 약간 비인기 종목인데 이런 종목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불모지였던 한국 설상 종목에서 메달리스트가 등장하고 또 꿈나무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와 어떤 영향은 이렇게 좀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그 정해져 있는 부분 이외에 부족한 부분들은 사실 기업의 후원이 굉장히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유망주들을 발굴해내고 그리고 그 발굴해낸 유망주를 계속 지원해서 끌고 가는 그 힘이 되어주는 거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한 저희 지원과 그리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이제 결합돼서 이번 올림픽에 좋은 결과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스키나 스노보드에 관심을 가질 것 같고 또 유망주들도 그럴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스키나 스노보드의 발전을 위해서도 갖고 계신 계획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동안은 이제 선수를 육성해서 메달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이 스키랑 스노보드라는 종목 자체가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성과를 내는 게 이렇게 쉽지만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번 올림픽의 성과를 난 계기로 해서 이제 일반 대중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앞으로 더욱 더 스키 스노보드를 사랑할 수 있게끔
스키장으로 편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런 문화를 좀 확산시키는데 또 남다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모지에서 묵묵히 꿈을 키우는 선수들을 지키는 일,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자 선한 영향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얀 눈 위에서 발견한 대한민국 설상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오늘 만나본 선수들을 언젠가 올림픽 무대에서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지금까지 글로컬머니 김현지 기자였습니다. 안녕. 추운 날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국내에 훈련 시설이 없다는 이야기가 참 와닿습니다. 그게 마음이 아팠어요. 네,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선수들이 훈련을 하기가 힘든 상황인가 봐요. 네, 그야말로 현실은 참 녹록치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당장 영상에 나온 이 하프파이프만 해도 국제 규격을 갖춘 곳이 국내에 단 하나뿐인 시설입니다. 그마저도 일반인 이용객들이랑 섞여서 타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온전히 집중할 시간은 좀 부족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날씨나 뭐 설질이 조금만 나빠져도 제 기량을 발휘하기는커녕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졸이면서 좀 훈련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우리나라에서 국제 규격을 제대로 갖춘 하프파이프 경기장이 딱 하나밖에 없다고요? 네, 강원도 평창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최가온 선수나 유승은 선수 모두 국내 스노보드 훈련 시설이 없다. 일본에 가서 훈련을 한다. 한국에 훈련 시설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인터뷰를 여러 차례 해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나마 하프파이프 시설이 하나가 있기는 한데 여름엔 어떨 것 같아요? 여름엔 눈이 없잖아요. 눈이 또 없어요. 어떡해요. 그러면 사계절 훈련하고 싶은 선수들은 겨울에 잠깐 말고는 훈련할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눈이 없는 계절에는 눈 대신에 에어매트로 하프파이프를 만들어서 하는 훈련장이 있거든요. 눈과 비슷한 어떤 느낌을 주는 그런 훈련 시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설상 종목의 선진국들은 이런 시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에어매트가 20개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요 아예 없습니다. 일본에 20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하나도 없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어쩔 수 없이 일본도 가야 되고 유럽도 가야 되고 미국, 호주 등으로 가야 되는데 아까 영상에서도 나온 것처럼 문제는 이제 비용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무리 재능 있는 우리 유망주 선수라고 하더라도 기업의 후원이 없으면 결국에 중간에 운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경제적 후원이 이 선수들에게 심리적으로 큰 안정감을 줄 것 같긴 하거든요. 이런 마음가짐이 실제 경기력에도 영향을 당연히 미치겠죠. 네, 맞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어린 선수들은 기업의 후원을 받으면서 자신감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말을 해줬는데요. 네. 국가대표급 스타 언니나 또 오빠들만 이런 지원 받는 건 줄 알았는데 나도 이런 지원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이런 후원 자체가 운동을 내가 계속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희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올림픽을 꿈꾸는 유망주들에게 이렇게 기업의 든든한 후원이 큰 힘이 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장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후원하는 이유가 있겠죠, 평론가님? 네, 기업들이 이제 국가대표급 선수들을 후원하는 이유는요. 롯데 신동빈 회장의 스키 사랑처럼 개인적인 애정도 물론 한 몫을 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핵심은 브랜드의 가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보면요, 40년간 우리 양궁을 지원해가지고 세계 최강의 양궁을 만든 현대차 그룹이 있고요. 네. 또 SK텔레콤 역시 펜싱을 꾸준히 후원하면서 우리 펜싱 코리아의 위상을 높였지 않습니까? 네. IOC 공식 후원을 하고 있는 삼성까지 결국에는 기업들이 이런 체육 지원을 하면서 사회적 책임도 다하고 국가대표까지 키우는 기업이다. 이런 강력한 신뢰를 얻음으로써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업에게도 이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덕분에 선수도 안정적인 환경에서 기량을 펼칠 수 있게 되고 게다가 그 성과는 다시 또 우리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그런 선순환 구조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앞으로도 우리 유망주들이 기업의 든든한 지원을 발판 삼아 열정을 마음껏 불태웠으면 좋겠네요. 네, 끝으로 이번 올림픽에서 최선을 다해준 우리 선수단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았고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도 전해드립니다. 자, 다음 올림픽을 향해 달리는 올림픽 꿈나무들도 저희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